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투데이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오늘 또다시 다가올 불장을 기다리면서 저희 코즈부투데이가 준비한 불장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차트는 정확하게,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저희 족보 같은 유익한 정보로 꽉꽉 채웠으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간밤에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3시를 기점으로 급등세 보여줬던 비트코인 현재 여전히 3%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280만 3천 원의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살펴보시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 흐름 그려내고 있습니다. 4.77%의 그 강세 보이면서 324만 9천 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살펴보시죠. 리플 역시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1.43% 오름세 보이면서 7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에서 많이 거래된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딘 어독스월드가 28.99%의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현재 7.27원에 상승률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바가 27.17%의 상승세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코가 22.69% 오름세 보이면서 2,536원, 셀레스티아가 21.09% 빨간불 켜내면서 8,440원, 끝으로 세이가 436원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오늘 부진했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가 1.2% 빠지면서 54.99원에 하락률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빅타임이 1.03% 하락세, USD 코인이 0.89% 내리면서 1,337원, 테더가 0.89% 하락세, 그리고 아모 코인이 0.88% 빠지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아 뜨거!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나요? 곧 다가올 불장을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겠죠. 저희 코즈부투데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인 족집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강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바로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유명한 분, 퍼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퍼즈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쁘셨군요. 네. 연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셨겠어요. 네, 이거 제 채널에서도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아, 그랬나요? 네. 얼마나 반응이 좋았나요? 많이 좋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얼굴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오늘 유독 컨디션 안 좋은 날인데 아, 그러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연휴 끝이라서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강의 들을 생각을 하니까 좀 연휴가 가는 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던데요? 아, 저도 강의할 생각을 하니까 연휴가 가는 게 좀 아쉽던데요. 연휴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벌써 5번째 특집 듣고 있잖아요. 문득 이 강의를 이렇게 듣기만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만 남기지 않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를 점검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동안 들었던 불장 특집 강의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는데요. 퍼스님 과제 제출해도 될까요? 네, 한번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무서운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그럼 일단은 뭐 어떤 비중으로 샀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비중으로 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저는 비트코인 40%,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20%, 솔라나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알트코인들 30%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옆에 살짝 적었는데 네. 퍼즈님이 지난 강의에서 비트코인이 이번 불장이 왔을 때 고점으로 25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 뚫으면 한 달 만에 2배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불장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40% 가득 담았습니다. 또 쳐보다 보니까 안정성이 중요해서 비트코인을 또 가장 많이 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알트 중에는 큰 비중을 두고 매수하려고 했던 코인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입니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이후에 첫 불장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마 비트코인만큼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지금 볼린저 밴드 아랫부분이라서 세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솔라나는 지난번 강의 때 솔라나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랑 좀 비슷하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퍼센 말을 믿고 솔라나도 한 10%또 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담았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잘했어요. 말을 한 대로 네, 어쨌든 코인 투자 초보잖아요. 그쵸.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려도 탈출 가능한 코인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비트, 그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는 계속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 잘못 사도 탈출이 가능한 코인들로 잘 구성했고 근데 알트는 도저히 포기는 못 하겠나 봐요. 알트는 30%나 넣은 거 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안정적인 비트, 이더, 솔라나 다 합쳐서 70%나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알트코인 사면서 저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알트코인 30% 정도 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게 어쩔 수 없긴 해요. 왜냐면 당해봐야 네. 난 못하는구나. 난 단타랑 맞지 않구나를 백날 너 못해 해봐야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메이저 코인이 한 70% 비중이니까 한 30% 정도는 잃는다 생각하고 네, 해도 나쁘지 않다. 약간 오기가 생기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잘 모를 때 조금 더 용감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30%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동성 좋은 코인으로 30% 담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좀 살 생각이에요? 네. 매수 시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저는 아마 지금부터 사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반감기 이후에 계속 고점을 갈 거고 또 25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간밤에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좀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더랑 솔라나 계속 고점 갱신한다고 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좀 하락하더라도 기다릴만 해서 지금부터 매수 시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산다. 네, 지금부터 맞죠? 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시기를 확인해 보면 25만 달러 불장을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현재 가격 구간이 세일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잡코인은 언제부터 살려고요, 그러면? 잡코인은 다른 30%의 알트코인은 강의 내용대로라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먼저 전고점을 찍고 따라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시기부터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할 때 갈아타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성격상 알트 불장이 오면은 변동성이 막 커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할 때부터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제가 알려줬지만 왜냐면 지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알아도 못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면 알트코인 많이 오른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 모으겠다. 네. 그때 이제 알트가 비트보다 더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부터 산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다 살 건가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매수 방법은요. 한꺼번에 다 사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매일 들여다볼 자신도 없고 또 저점을 잡는 거는 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추세가 터지는 그 시점부터 목표로 둔 비트코인 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립식은 제가 강의 때 일부러 뺐거든요. 일부러 안 그러지 않은 내용이죠. 네, 일부러 안 네. 넣었어요. 네. 근데 제 채널에 어쨌든 올라가 있는 거긴 한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 말한 적이 없는데. 네, 사실 제가 그 몰래 너튜브에서 퍼즈님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오늘 아. 과제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는 사실 뭐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근데 네. 어쨌든 적립식으로 사겠다. 네. 그래서 매일 같은 비중으로 사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좀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퍼즈님 말씀대로 적립식 분할 매수 방법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른 알트나 뭐 이더 솔라나도 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좋아요. 네. 그러면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매도 시기는 사실 강의 때 안 배웠잖아요. 맞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좋아요. 네. 한 달 만에 2배 가는 급등 패턴이 있다라고 하셨었으니까 매도는 일단 비트코인이 2억 됐을 때 전체적으로 비트도 이더도 솔라나도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그때 가서 퍼즈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다시 살펴볼래요. 그때 나오실 거죠? 아, 네. 너무 매도 시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과제 다 끝난 거죠?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네. 박수 치면 안 되나? 잘 짰나요? 아, 네. 짝짝짝. 거의 한 100점 오. 기준으로 치면은 한 95점? 와, 네. 저 우등생이에요? 네. 동생이라고. 너무 5회 잘했어요. 만에, 네. 5회 만에 이렇게 인정받았네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제가 강의에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 빅 칭찬인데요. 네, 이런 걸 잘 알고 비트 고점도 어렵고 막 도미넌스 떨어지는 거 캐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때부터 천천히 사겠어 이런 네. 것까지 그 다음에 딱 얼마를 수익 뭐 비트코인 2억 가는 걸 딱 정해가지고 일단 반 팔고 지켜볼래 이런 것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좀 캐치해서 아주 잘 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그냥 시킨 건 아니고 요거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만.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강의를 듣기만 하면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저한테 맞아. 조회수만 올려주시는 약간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이때쯤에는 이렇게 구성하고 이때쯤에 이렇게 구성하고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지 만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 싶거나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워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다 머릿속에 하셔야지만 그때 가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이 영상 다시 찾아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꼭 한번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세우면 더 좋고 네. 근데 적어도 이제 다이 아나운서님이 하셨던 대로 다이 학생이 했던 대로 이 정도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퍼즈님이 말씀해주신 걸 아주 그대로 따라간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 거를 마무리 짓고 네. 이어서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잘 들으면 또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 세우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이 학생이 딱 짜온 거 보고 맞아 저런 얘기 했었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어쨌든 연휴 기간이 길었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좀 자세히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강의부터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요런 데서 사셨냐 이거예요. 요렇게 떨어졌을 때 샀냐. 저는 샀는데 네. 만약에 못 샀으면 왜 못 샀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산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오로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말이 꼬이네. 가격이 올라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나 사토시의 의도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그냥 살래. 이런 식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려면
비트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토시의 의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토시가 이제 이 코인을 왜 만들었냐면 기존 통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대로 갔기 때문에 기존 통화 시스템의 반대로 기존 통화 시스템이 사실 달러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와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여기 비트코인이 있고 아래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 불장이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떨어지고 이건 2017년도 그다음에 여기 2020년도도 비트코인 불장일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올라가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비트코인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비트코인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워도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요 위치에 있는데 지금 매물대에 딱 있는데 반등하려면 지금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것만 뚫고 떨어지면 쭉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번에 이제 비컷이었잖아요. 50bp 인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뜨린다고 얘기하죠. 금리를 계속 하락시킨다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 따라서 내리겠죠. 아, 네. 이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세 번째 배우고 있네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 돈 아낄 거예요라는 공약을 내세우던 거야? 아니면 우리 돈 쓸 거예요라는 공약을 내세우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경쟁하듯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 돈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쓴 대통령 1위가 바이든이고 2위가 트럼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돈이 풀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돈이 많이 풀린다는 소리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관심 없어도 달러에는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이 달러가 만약에 달러의 가치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날 뭘로 자산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반감기 패턴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반감기 패턴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그 반감기 패턴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23년에 너무 빨리 올라서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한 1100일이나 한 1200일 정도 지나면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만 올라가면 어쨌든 반감기 패턴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맞추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올라가면 별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야 반감기 패턴 깨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팔고 떠나야죠. 비트코인을 팔고 떠나시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제 뭐 매매를 하시던가. 근데 제가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 반감기 때 왜 비트코인이 올랐으며 원래 기존에는 채굴업체들이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래소 쪽으로 세력이 좀 넘어왔다고 보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핑계를 놓칠 수가 없다. 다른 핑계 대고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반감기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으니까 이 핑계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 반감기가 여기고 고점이 여긴데 요 지난번 고점과 반감기까지 약 900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음번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이 오면 요번 불장의 고점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202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또 봤을 때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번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느 정도? 25만. 25만 달러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파동이 프랙탈 구조인데 프랙탈 구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옛날 비트코인이 거의 0원에 가까울 때부터 엘리엇 파동을 그렸더니만 엘리엇 파동이 딱딱 맞더라. 그리고 요번에도 비슷하게 간다면 1, 2, 3, 4, 5에서 361.8 자리가 25만 달러 정도다. 물론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261.8만 넘으면 사실 이제 파동이 뭐 틀렸다고는 보지 않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361.8까지 얘기하니까 25만 달러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고점을 뚫으면 고점 대비 고점을 뚫는 요 순간에 한 달 만에 2배 간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안 믿겨요. 근데 3번 말씀드렸잖아요. 3번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그럼 난 네 번째도 너 미끄러져 조심해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안 미끄러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안 미끄러지는지 저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싹 빼고 여기 고점 대비 고점 돌파했을 때 한 달 만에 2배가 갔네 라고 3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뿐만 아니고 나스닥 금 역시나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단기간에 급등해요. 요거는 제가 뭐 굳이 가꾸진 않았는데,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다 이런 식의 패턴들을 가진다. 왜?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사. 안 사고 나서 딱 위로 올라갔네? 그러면 나 못 샀으니까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못하게 그냥 올려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패턴이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만 보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희망찬 분석이에요, 퍼즈님.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희망찬 미래가 아니에요. 요때 아무도 못 삽니다. 진짜예요. 네, 돌파할 때 못 사요. 근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처럼 미리 공부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미리 사거나, 안 그러면 진짜 돌파하기 직전에 사거나, 안 그러면 돌파하고 나서 많이 오르기 전에 사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네. 2억까지 갔는데 2억 돼서 사거나,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다. 우리들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에 요거 다 말한 거를 다 합쳐가지고. 네. 다 합쳐서. 자, 요때 빨간색 요 타이밍에 어쨌든 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고,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빠르게 2억까지 가고, 네. 한 14만 달러 정도? 2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다음번 반감기에서 900일 전 요 타이밍으로 해서 요거 제가 캡처하시거나 찍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바탕으로 저는 매매 전략을 짜고 있다. 네, 매매 전략 짠 거죠, 오늘? 그렇죠. 네. 이 바탕으로 짜왔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했던 내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비트코인사, 알트코인사 뭐 사? 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나는 신이야. 나는 차트를 다 예측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이런 코인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 사면 된다 그랬어요. 나는 이 타이밍이 언젠지 알고 있어. 급등하기 직전 타이밍, 저점이 아니더라도 급등하기 직전 타이밍 난 알아. 나는 이걸 잡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런 코인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살지 모른다면 네. 내가 잘못 사더라도, 이런 데서 잘못 사더라도 탈출이 가능한 코인들. 근데 얘는 여기서 잘못 사면 탈출 가능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못 네, 하고 계시죠. 맞아요. 네. 요번에는 오를 거라 생각해요. 리플 저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서 살지 잘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을 사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누구나 다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무조건 100% 확률을 잡을 수 있어. 이러면 아무 코인을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그게 안 돼라고 한다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을 사시면 되고, 네. 리플만 해도 사실 요번에 이제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할 걸 기대하니까 네. 리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요런 코인,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 해도 돼요. 단타 하셔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갖고 가시지 말라는 거. 왜냐면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 그래 그럼 뭐 있냐? 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건지 기억나나요? 네, 대표적인 3가지 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3가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오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해요? 오늘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워봤더니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됐나 봐요. 그쵸. 네. 네. 아까 전에 포트폴리오 딱 짤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딱 구성했잖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렇죠. 소중한 자산을 넣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짜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이 확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습이 좀 길지만 그래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알트코인 사고 싶다. 제 마음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할 때 보면 네. 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고점 하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고점은 비슷해요. 248%, 232%. 근데 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은 200%인데 비트코인은 200%인데 이더리움은 660%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 비트코인이 전고점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올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오르는 건 비트만 더 오르고 떨어지면 비트가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급등을 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더 먼저 오를 거예요. 저랑 이거 내기하자 그러면 좀 그렇죠. 저랑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네. 와서 악플 다세요. 제 말 틀렸으면.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에도 오르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물론 몇몇 개 코인, 100개 중에 뭐 한 두세 개는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코인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왔는데, 자, 저점 대비 고점을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 많아요. 네. 그렇죠? 저점 대비 고점 생각하면. 네. 근데 우리가 저점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고점 대비 고점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고점 대비 고점으로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좋았던 건 여기 2017년, 18년도에는 리플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리플을 찾아낼 수 있으면 리플을 사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갖기는 낫다. 리플을 딱 정확하게 찝을 수 있었다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선관이 있다면. 네. 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대비 고점 비트코인보다 좋은 코인들 많아요. 근데 고점 대비 고점을 따지면 도지코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고점 돌파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수익률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알트코인을 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으로만 갈아타도 괜찮다. 이더리움보다 수익률 높은 것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수익률 낮은 것들도 있는데 보면은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갖고 있고, 이더리움을 뭐 한 비트코인의 한 절반 정도만 갈아타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 장담합니다, 제가. 네. 진짜예요, 제발. 네, 이 강의대로만 따라가면 상위 10%에 들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상위 10%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세금을 낸다면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고민할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세금 이제 좀 유예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세금에 대해서 걱정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벌고 걱정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알트코인 그래도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던데.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타이밍이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발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요 이후에 가격이 폭발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자발트도 다 이때 폭발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캐치하려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을 시작할 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 요 타이밍을 잡고 갈아타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는 건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타인지 잘 돼야 하니까. 네, 그래서 요건 저는 알려는 드리는데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막 저 따라오신 분들한테 이때 저 수익 막 엄청나게 내지는 못합니다. 라고 엄청나게 내지 못합니다는 아니고, 이제 퍼즈야 넌 요번에 어느 정도 벌 생각이야? 라고 하면은 요거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얘기해요. 네, 어쨌든 그건 확실히 좀 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요거까지 잘하면 훨씬 더 많이 벌겠죠. 네. 네, 근데 이것까지 잘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저도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네, 때문이죠. 맞아요. 네, 하려고 시도는 할 거예요, 저도. 네. 근데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탄탄하게, 더해서 솔라나 정도로 해서 탄탄하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복습을 아주 자세하게 오랜만에 했으니까 해드렸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딱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다희 학생이 했던 것처럼 과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서 복습은 요 정도로 하고 좀 오래 했으니까 저희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퍼즈쌤의 유익한 그 복습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유익한 강의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다가 퍼즈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땡땡땡땡. 와, 쉬는 시간이다. 네, 이번 코너는요. 퍼즈쌤께 오늘 궁금한 중요 이슈들을 질문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시간에 읽어볼 기사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1.86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T에 따르면 17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1.86달러 상당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인데요. FBTC에 5,661만 달러, BITB에 4,535만 달러, APKB에 4,217만 달러, BTC5에 1,019만 달러, EGBC에 874만 달러, HODL 2,048만 달러, BTCW에 32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나머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 순유출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랙록 등 나머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이 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역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블랙록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을 대처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됐고 또 발행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자산이죠. 전통적인 금융자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장기 실적이 주식 및 채권과 낮은 상관성을 보여서 분산 투자에 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규제 변화 등에 취약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보다 거시 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통화의 불안정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등이 고조되면서 전통 자산 대신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적당한 비율로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할당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ETF 출시 유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전통 자산을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퍼즈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블랙록이 나쁜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몇 년 전만 해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왜 사니 그거 뭐 이랬었어요. 네, 비트코인 그거 사지 마. 너무 위험한 자산이잖아. 그거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뒤에서 사모은 거예요.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엄청 나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기가 찼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코인이 이동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런 말 하고 나서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사들이고 그러더니만 결국엔 현물 ETF 만들어 놓고 이제는 비트코인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까지 보고 나서도 아직도 비트코인 사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래서 해칭용으로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체 현금의 한 5%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걔네들은 한 번 사면 이걸 안 판단 말이에요. 5%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올라가지고 5%가 아니고 8%가 됐다. 그럼 좀 팔겠죠. 근데 어쨌든 그 비중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한 3에서 5% 정도만,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에 뭐 기업, 기관, 뭐
이제 그런 애들의 갖고 있는 현금의 한 3에서 5% 정도만 시장으로 들어와도 지금 수요의 한 5배 정도. 지금이 한 5만 달러, 6만 달러니까 5배면 한 25만 달러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나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리스크나 이런 게 싫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러시는 분들은 현물 ETF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때 조금 포트폴리오로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비트코인을 몰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셔라. 제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2교시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교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장 특집 5번째 시간에는요.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를 쭉 진행해온 걸 보면 알겠지만 네. 다 장기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단기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단기 투자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자, 여러분, 그 투자에는 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공부도 재능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예체능은 다 재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재능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단타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도 안 보고 뭐도 안 보는데 단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백날 스케이트 탄다고 제가 김연아처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막 욕도 든다고 장미란 선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다 저희 학교 선후배님들인데. 네, 그 네. 호랑이 네. 학교. 네. 그래서 그 예시를 이제 어쨌든 그렇게 드렸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상위 10% 안에, 상위 5%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1등만 보고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그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단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1%씩만 벌면은 여러분 하루에 1%씩 버는 거 어려워요? 하루에 1%씩만 벌면은 얼마나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네. 얼마나 자산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1%씩 수익을 한 달이나 걷어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게 1.01 한 다음에 이게 제곱인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65일 동안 1%씩 수익을 거두면 38이 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100만 원이면 1년 뒤에 3,8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거를 3년 동안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만이 되거든요. 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3년만 하루에 1%씩 수익 거두면 100만 원이 500억이 된다는 거예요. 500억 어딨죠? 어딨죠? 1%씩 수익 거두시는 분들 500억 어딨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네가 못하니까 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제 소개할 때 말했던 건데 뭐냐면 저는 그 카피 트레이딩을 맨 처음에 시작한 그 거래소, 해외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게 2위가 이제 저거든요. 전데. 네.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카피 트레이딩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 팔로워들 있잖아요. 팔로워들 수익은 못 숨깁니다. 네.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따라오시는 분들이 수익 거둔 거니까. 이게 아시아 지역 2위예요. 전 세계 랭킹으로 하면 12에서 2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거래소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이 거래소 한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는 단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네. 잘하냐 못하냐 물어보면 네,
네. 이거 저 1등 하시는 분들은 너 못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 아.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단타할 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런 경험도 많이 하고. 자, 단타로 큰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단타 그릇이 있어요. 이 단타 그릇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단타를 열심히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2017년에 돈 벌고 2018년 1월에 퇴사했는데 오. 회사 다니다가 네. 자 5,000달러로 2만 달러는 제가 진짜 금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달러를 1,000원이라고 치고 네. 500만 원을 이제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금방 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2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못 만들겠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5,000달러를 2만 달러로 했던 매매와 네. 2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불리려고 했던 매매를 비교해보니까 네. 5,000달러에서 10% 손절이면 500만 원에서 10% 손절이면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2만 달러, 2천만 원에서 10% 손절하면 200만 원 손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쉽지 않은 느낌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00만 원을 손절하게 되니까 50만 원은 그냥 손절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손절하는데 200만 원을 손절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손절할까? 좀 고민돼요. 네. 네.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손절할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내가 원하는 매매 전략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이 2만 달러를 4개로 쪼개요. 2만 달러 4개 쪼개서 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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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달러 해가지고 각각을 또 2만 달러 만들고 이건 돼 또. 오. 근데 이게 안 돼. 예. 이거 단타 해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손 들어주시고 네. 단타 해보신 분들 무조건 이거 이해합니다. 네, 이거 맞다. 단타 그릇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단타 그릇은 2만 달러인 거예요, 그냥. 2만 달러가 맥스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단타의 그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물론 그 매매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 이 단타 그릇이 큰 거죠. 근데 이 단타 그릇이 큰 사람들도 단타로 엄청나게 많이 불리는 게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뭐냐면 이걸 제가 뭐라고 명명하냐면 시드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네. 자 이게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네. 바이낸스랑 거래소에서 네. 그 이제 10만 달러를 시장가로 제가 긁었어요. 그러니까 네. 10만 달러 시장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732에서 긁었어요. 네. 그 시장가를 들어갔는데 네. 요게 체결이 되고 나니까 28,734.6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체결가가 다르네요. 네. 해서 2.6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6달러가 별로 안 올라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이낸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래소인데 네. 내가 매수했다고 가격이 변해? 그런 그쵸?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100달러씩 하면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돈으로 네. 단타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나도 이 정도 금액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럼 이게 한 1억 정도 10만 달러면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1억 3천만 원 아니고 뭐 2억, 3억, 10억 이 정도로 단타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 체결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 사고 싶은데 더 높은 가격에서 사게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씩 할 수 있다? 500억이 될 때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복리의 마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100만 원이 3,800만 원이 되는 거 1년 동안 하면 이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년 동안 해서 100만 원이 500억을 만드는 거? 이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가능할 것 같은 분들이면 100만 원으로 하세요. 3년 동안. 100만 원 그냥 그러니까 물론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있는다 생각하고 500억 만드세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네.
있다면 진짜 한 달이라도 1%씩 수익 내봤을까?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1년은커녕 한 달이라도 해봤을까 그런 걸.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본인도 해보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단타로는 큰 돈을 못 버는 것이냐? 네.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BNF라는 요 사람을 갖고 왔는데, BNF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네. 지금 살아있고요. 네. 네,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그 일본의 한 예능에 좀 출연하면서, 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한 900억 정도에 대한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네. 보면은 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 인터뷰할 때 네. 혹시 쉬는 동안은 뭐 하세요? 닌텐도 위 아세요? 라고 해서 이거 물어본 위요? 이렇게 표정 딱 나오면서 전혀 모르는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애초에 그 사기꾼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주주 공시를 하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네. 그러면 대주주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의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매매하는 네. 게 바로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매를 한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시작했는지 보면은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주식 서적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퍼나 PBR은 보지 않는다. 다른 전문가들 많이 보던데 이 사람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프로그램 증권 방송 보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좀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랬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라 생각해서 뉴스는 보지 않는다. 네, 그 순전히 차트로만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현물 위주로 거래하고 선물은 가끔씩 옵션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에 따라 매수 매도를 한 건데,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이동평균선이고 이제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매수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종별로 따져서 뭐 바이오 섹터는 요 괴리율이 몇 %면 사고, 아니면 뭐 2차 전지면 뭐 이게 몇 %면 사고, 이런 거를 다 섹터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원래 내가 하루에 1%씩 목표로 했었다. 그러니까 근데 시드가 커지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0.5%로 목표를 바꿨는데도 안 되더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퍼즈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강의네요. 맞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처럼 포트폴리오를 그냥 장기 투자 분산시켜 놓고 은퇴하고 부동산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장투로 넘어갔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그 단타로 해서 장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투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18년도에 퇴사하고 나서 장투 시드 5, 단타 시드 5로 만들었는데, 네. 단타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계속 장투로 넣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 단타 그릇이 $20,000밖에 안 되니까. $20,000 만들면 15,000달러 빼가지고 장투 시드로 넣고 해서 지금은 1대9가 뭐야? 뭐 그냥 단타 시드 대 장투 시드 비중하면 한 5대95? 이 정도 비중까지 됐거든요. 네. 해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장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왕 돌고 하느니 처음부터 장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본인이 단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BNF라는 사람 정말 재밌는 인물이네요. 네. 퍼즈님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어서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 잘 들었고요. 퍼즈님과의 5번째 불장 특집도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보석 같은 우리 퍼즈 전문가님과 알찬 정보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즈부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의 지름길 코즈부투데이.